안녕하세요. 스타리치TV 이청규입니다. 부동산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을 개인과 법인에 대한 비교 형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대표님들께서요, 개인 사업자를 선호하시는 이유를 물어보니 첫 번째가 내 돈 내 맘대로 못 쓴다는 이유였습니다. 과연 법인으로 갈 경우에 내 돈 내 맘대로 못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쓰지만은 법인은 법인 돈입니다. 그래서 보수로 받는다든가 배당도 현물로 받을 수도 있는 게 법인입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요. 정 안 된다면은 가지금 처리하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과 법인에 있어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세금 차이입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49.5%로 개인에게 몽땅 다 과세를 하는 반면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 기속됨으로써 법인세는 20.9%를 과세합니다. 이 법인의 세금을 낮게 부과한 반면에 나머지를 찾아올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게 그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기속 시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녀를 임원에 등재해서 급여를 지급한다든가 주주에 등재를 해서 지분을 분산해서 배당소득세를 나누어서 과세하게 되면은 세금이 줄어드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8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과세 표준은요 4단계로 누진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19% 세금을 낼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요,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에서는 대표자의 급여를 받게 되므로 근로소득자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개인 사업자보다도 특별하게 더 공제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특별세액공제입니다.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소득액이 5억이라고 봤을 때요, 1억 6,546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 전환했을 때 5억에 대해서 대표자 급여와 그 다음에 나머지 배당 받아가는 거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대표자 급여는 1억 2천, 그 다음에 퇴직금 명목으로 사회에 적립하는 것을 3천만 원, 그래서 총 1억 5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은요, 법인에서 내는 세금은 4,65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표자 1인에 대해서 소득세와 배당 받아가는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나오는 세금은 총 1억 1,199만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법인에서 내는 세금을 합했을 때에 1억 5,849만 원이 산출됩니다. 다음으로는요, 주주가 4명이고 대표자 1사람인 경우를 산정해 봤습니다. 법인에서 내는 세금은 4,650만 원 동일하고요. 대표자하고 주주 나머지 3명이 균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배당은 7,587만 5천 원을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대표자 1인에 대한 총 세금은 4,059만 7,500원을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자녀 3인에 대한 배당은요, 다른 소득이 없다고 보고 배당 소득세를 산출했을 때 3명에 대한 개가 3,186만 7,500원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4사람을 총 합하니 7,246만 5천 원, 법인세하고 합하니까 1억 1,896만 5천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 사업자하고 1인 주주인 대표자인 경우에 차액은요, 연간 세금은 697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하고 주주가 4명인 경우를 비교했을 때는 연간 총 세금은 4,649만 5천 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세금의 종착지는 상속세입니다. 개인이 양도를 하게 되면 최고세율 45%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1인에 대해서 50%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갔을 경우에 주주가 있으므로 분산됩니다. 주식으로 이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최고세율은 25%를 부과하고요. 상속세도 물론 50%를 부과하게 되지만은 일부 자녀들한테 분산돼 있기 때문에
때문에 상속세는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보면은요, 자본금, 대출금, 보증금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은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될 텐데요. 개인인 경우에 무상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은 증여 추정으로 봅니다. 사후 관리를 10년 동안 하게 되고요.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줬을 경우에는요, 2억 1,700을 넘게 되면은 증여로 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1억 원을 넘을 경우에 증여로 보기 때문에 21억 7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게 됩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 매매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요, 증여 추정에 해당돼서 10년 동안 관리를 받게 될 것이고요. 최고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49.5%를 부과하게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매매하면 됩니다. 주식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7.5%에 해당됩니다. 개인한테 차등 배당할 경우에는 이중과세, 즉 증여세도 내고요, 소득세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 주주인 경우에는 차등 배당을 하면은 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입금 불살임을 하게 됩니다. 법인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 거래 전략입니다. 개인에서는요, 전혀 할 수가 없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으로 갔을 경우에는 자기 주식 등 다양한 자본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딩스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지배 구조를 이용한다든가 감자, 소각 등을 통해서 세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증여하는 사람은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에 증여했을 경우에는요,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득이 1억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재투자한다고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49.5%를 공제한 차액 가지고 투자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 20.9%를 공제하고 재투자하니까 그 금액만큼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 소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할 것이고요. 이전 절차가 복잡하고요. 취득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것입니다. 주식을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 절차도 간단하고요. 취득세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운영할 경우에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가 지저분하게 될 것인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주들만의 주식을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공동 운영도 아주 간단합니다. 지분율에 따라서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결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은 가치 상승인데, 개인인 경우는 개인 한 사람한테 기속되는 반면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 기속되고 주주들이 나누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개인은 부동산 자체를 평가를 하고요, 증여나 상속할 경우에 상속세법에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갔을 경우에는 주식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제조업 등은 기준시가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양수도하는 방법으로 통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특징은요, 임대소득보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 상승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 가치 상승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상속세가 상승된다는 것입니다. 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소득자인 경우에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법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데 개인사업자를 한다면 소득은 더 불어날 것이고요, 나중에 상속세 부담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는요, 매각 차익이 크거나 개발 계획 등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주주에 넣었을 경우에 자녀에게 이전될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건물만 자녀 위주로 주주를 구성하여 법인 전환을 하고요, 기준시가로 토지 임차료를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지라면은 저가로 임대료를 받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료를 많이 받는 형식으로 해서
통해서 세금도 줄일 수 있고요. 상속세, 증여세까지도 줄일 수 있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에 주식회사보다도 유한회사를 추천드립니다. 분명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단점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유한회사의 장점이 더 많지 단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를 추천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표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는 법인이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서 9.4%를 부과합니다.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의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줍니다. 취득세는요 13.4%를 과세합니다. 양도할 경우에 법인세 플러스 20%를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법인 전환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요 자본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고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을 수 있어서 법인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에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리치 TV 이청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